예,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오늘 다행히 이제 학교보건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남는 좀 걱정들은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할 때 이제 강당하고 학교 체육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환기나 공기 정화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러면 설계상에 강당이나 체육관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을 얼마나 설계상 반영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을 때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한번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공기정화 장치도 설치가 대부분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하는 상황에서 체육관에 대한 것도 전체로 지금 3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요? 네네. 예, 그러면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신 결과를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으로 유치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행히 한유청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서 개학 연기는 결국은 학부모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실제로 그런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그때그때 사실은 발목을 잡아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이 악순환에 좀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32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제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올해로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정당국과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유아회계 특별회계가 일몰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유보 통합 문제가 다시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부처 간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 해서 저는 올해 유아회계 특별회계가 일몰되는 시기에 국회에서도 이 유보 통합이나 유아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되는 그런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넘어온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늦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기재부가 각 부처에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는 게 뭐 3월 하순? 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각 부처는 기재부의 예산 요구서를 5월 말까지 또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 정부 내에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아마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과연 포함해서 과연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질 것인가, 그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이 통보되기 전에 뭔가 정부 내에 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돼야 아무래도 법상 종료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당연히 그것은 종료된 것으로 봐서 아마 편성 지침을 또 이제 각 교육부로부터 예산 요구를 그렇게 또 받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 특별회계, 물론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뭐 교부금을 조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이제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편성이 돼서 규모는 계속 좀 조정을 해봤지 않습니까?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감소를 했던 것인데, 저는
계제의 그 재정 당국과 좀 논의를 해서 그걸 좀 액수는 고정을 하고 액수를 고정을 하면 아이들은 실제로 1인당 그 누리과정 예산은 더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좀 유지를 해서 그렇게 그 유아교육에 좀 그 공적인 책임도 좀 높이고 유아교육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공론화를 좀 해볼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줄고 그러나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거를 열심히 추진을 해도 그 사립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일부 또 담당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국가 책임을 확대하면서도 사립 유치원들이 겪고 있는 교사들의 이제 질을 높이고 또 처우를 개선하고 이런 문제까지가 다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나눠서 하고 있긴 하지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 과정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유아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양질의 동일한 그 동질의 그런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을지를 이 유아에게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논의를 국회와 또 그 관련 당사자들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